지난 2020년 사천공항에서 철수한 대한항공이 3년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 하이에어가 운휴에 들어가며 사라졌던 사천 제주간 노선을 재개한 것인데 지역에서는 사천공항 노선 증편으로 인한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255개사가 참여해 첨단 농기계와 농기자재, 우수 농특상품 등을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함양 상림공원과 그 일대 상권들의 연계 방식이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지자체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은 관광지와 상권간 연계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연속 기획 보도합니다. 진주 전통공예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31일 막을 올립니다.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사천 에어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 2주의 핫 이슈들 모았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 심사와 내년도 주요 사업을 점검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사립문화시설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천공항에서 철수했던 대한항공이 3년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9월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사라졌던 사천 제주 노선을 재개한 건데요. 국내 1위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기자가 운항 첫날 사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안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 수속과 수화물 위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항공이 사천 제주 노선으로 사천공항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와 적자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운항 중단과 함께 사천공항에서 철수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사천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들의 제주행 항공교통 편의가 개선되어 지역민들의 제주공항 접근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천이 항공우주 사업의 중심지로서 발전되는 데 사천 제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B737-900, 188석 규모입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3번,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사천과 제주를 왕복합니다. 제주에서는 낮 12시 30분에, 사천에서는 오후 2시 35분에 출발합니다. 지난 9월 하이에어의 운항 중단 이후 끊겼던 사천 제주 간 하늘길. 비행기로 제주도를 가려는 지역민은 인근 여수나 김해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김해고강으로 가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가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사천은 사실 한 30분, 40분이면 오니까 애들도 많이 편안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부산으로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사천 쪽이 조금 부산이랑 가까워서 이제 사천에 와서 이제 여기서 부산으로 가려고. 그 제주도에서 금방 거리도 그렇게 별로 안 멀고, 예. 또 비행기 타고 보면 대한항공 타고 편하게 잘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천공항 노선 증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부경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진주 사천이 우주항공도시의 위상을 되찾는 날로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천 노선 재개로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주항공특별법이 국회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이룰 수 있도록. 한편 노선 재개 첫날 제주에서 사천으로 186명이 들어왔고 사천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는 약 70%의 탑승률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사천 제주 간 하늘길을 다시 열면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사천공항. 지역민들에게는 교통 편의를, 지역사회에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달부터 경영 문제로 운항을 임시 중단했던 하이에어가 31일째로 운항 증명 효력이 만료됩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하이에어 측이 60일간 항공운항 스케줄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운항 증명이 만료되는 31일부터 운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하이에어는 지난 2020년 9월 사천 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사천 제주 노선을 운항해왔습니다. 제14회 진주 평생학습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8일 진주 생활체육관에서 진주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운영된 24개의 평생학습 전시 체험 부스에서는 친환경 에코 가방과 아로마 오일 방향제, 비누 만들기 체험 등이 이뤄졌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12개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가 참여해 노래, 악기 연주 등의 경연을 펼쳤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0세 인생이 됐기 때문에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즐겁고 그 배운 노력을 주변에 나누어 주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주에선 10월 축제만큼이나 11월에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닷새간 개최되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도 눈여겨볼 행사 중 하나인데요. 축제 주요 일정과 콘텐츠 살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 세워진 커다란 천막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람회는 최신 농기계와 농기자재, 농식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농업 분야 종합축제로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에선 8개의 테마별 전시관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농기자재관에선 최신 대형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이 전시되고 진주시와 남해안 남중권 소속 시군 농특산물이 판매되는 녹색식품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15개국 30여 개사의 농식품 전시가 펼쳐지는 해외관도 선보입니다. 이 밖에 행사장 일원에선 국화작품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동반 행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토종 농산물 종자 전시와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 축산물 시식 판매 행사 등이 진행되며 축산과 공예, 원예와 요리 등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만들기 프로그램도 체험관에서 운영됩니다. 비즈니스 박람회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지난해 열린 박람회 수출 상담회에는 18개국 해외 바이어와 50여 개사 국내 업체가 참여해 1,30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이 맺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오는 2일 열리는 수출 상담회를 위해 15개국 40명의 바이어가 진주를 찾을 예정. 한편 진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내 LH 1단지 서편과 서경방송 사옥 부지 등 총 3,90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상국립대 총학생회 회장단이 국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30일 총학생회 회장단은 진주시 가좌동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청년과 지역, 국가를 살리는 결정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생과 지역균형 발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동안 지역 소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민과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남해대학이 사천 항공우주협동조합과 지역 특화 산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링크 3.0 사업단은 지난 27일 사천 항공우주협동조합과 산학연 협력 육성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술 및 인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한편 항공 정비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연계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재단은 30일 사천 아르떼 리조트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지방시대 문화정책 흐름과 지역 문화인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노동형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수진 창원문화재단 3.15 아트센터 과장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산업계와 학계, 협회 등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지와 상권 간 연계는 핵심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서경방송은 함양 상림공원과 그 일대의 상권을 통해 관광지와 상권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3편을 마련했습니다. 관광지 상권 연계, 함양 상림에서 찾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상림의 가치와 일대의 개발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깁니다. 총 2만여 그루의 화렵수가 심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 함양 상림입니다. 상림은 과거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지난 1962년에 그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됐습니다. 1100년 동안 이 숲이 유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곳을 거쳐갔던 목민관들의 노고와 그 함양 국민들의 그런 노력이 오늘날의 그 상림이 존재하지 않았나. 상림은 지리적으로 평지인데다 함양의 중심의 자리에 평소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그 몫을 톡톡히 해내는 중입니다.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이면 누구나 와서 여기서 마음 편하게 또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안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림이 수행 중인 여러 기능들 가운데 관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삼축제와 천령문화제, 고종시 곶감축제 등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고 몇 해 전 국제 행사인 산삼항로화 엑스포 개막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다 여기는 곶감축제, 천령문화제, 상림 산삼축제, 예총대 이런 다양한 행사를 우리 여기서 다 시행하고 있는. 방문객 수를 보면 올해 산삼축제에만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하루 500명가량이 꾸준히 집계되고 있는데 모두 더하면 한 해에 약 20에서 30만 명가량이 다녀가는 셈. 여기에 더해 최근엔 상림 인근 백연 유원지 부지에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이 추진 중입니다. 총 4만 2천 평 부지엔 오토 캠핑장과 힐링센터, 식문화 체험센터 등이 갖춰진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상림 주변은 스포츠센터, 대봉산 휴양밸리와 연계한 4만 2천 평 규모의 백연 유원지에 대규모 오토 캠핑장과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사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함양 상림. 일대의 관리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준입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천 에어쇼가 개최됩니다. 경연제로 개최 결정 후 열리는 첫 행사로 사천 비행장이 아닌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진행되는데요. 10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현중 기자입니다. 먼저 진주 소식입니다. 공예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진주. 이를 알리고 전통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한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화요일 막을 올립니다. 국내 대표 작가 37명을 포함해 9개국 10개 도시 작가들의 전통 공예품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국내외 첨단 농기계와 농기자재,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2023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같은 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는 제13회 경남 건축문화제가 열립니다. 목요일에는 우주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와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식입니다. 금요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해 망운산에 추락해 전사한 미공군을 기리는 추도식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았습니다. 제11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 대회도 같은 날 개최됩니다. 토요일부터는 남해 보물선배 전국 남녀 생활체육 배구 대회가 열리는 등 각종 체육 행사가 이어집니다.
하동군에서는 금요일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등 회의 일정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대송산단 시공 적정성 검증 용역 중간 보고회가, 목요일에는 2024년도 본예산 최종 조정 회의가 진행됩니다. 산청에서는 금요일 제36회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수행 당시 희생된 양민 705명의 넋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전날인 목요일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가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동의보감촌에서 상설 마당극 목화가 펼쳐지는 등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양에서는 금요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산불 예방 인력 교육 등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천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사천 비행장이 아닌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사천 에어쇼가 진행됩니다. 경연제로 개최 결정 후 열리는 첫 행사로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과 야간 드론쇼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금요일에는 사천 예술제가 열리고 토요일 등대길 노산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문화예술 행사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평동 자택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다시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직장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30일 낮 12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성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에 실려있던 호박 500여 개가 쏟아져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파손되며 트럭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30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던 고 오재영 씨의 퇴직연금 1억 원이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전달됐습니다. 고 오재영 씨의 유족은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원을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30일 회의를 열고 제272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12일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내년도 주요 사업 보고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날 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 기후 피해 농가와 지역 사립 문화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30일 열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첫 번째 본회의. 이번 회의는 진백은 의원과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먼저 진백은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강조했는데 사천 지역 전체 농가 1,400여 곳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000곳 정도로 1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금이 적고 보험 대상도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복구 비용 산정 기준을 근거로 농민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이어 구정화 의원은 지역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문화시설의 경우 설립자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수집해온 미술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 가치가 높고 수도권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한 등록시설인 항공우주박물관과 우주미술관은 재정 지원과 공공사업 참여가 가능한데 지역 영세 사립문화시설들은 등록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를 선도적으로 개정하여 사천시의회는 31일부터 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사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5건을, 건설항공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 이후 내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연합회 산청지회가 지난 27일 산청군 가족센터에서 창립식과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창립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산청예총은 4개 지회, 회원 10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소속 김도성 씨가 선출돼 취임했습니다. 진주 지역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진주시 기관장협의회가 30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2023년 4분기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기관장 인사와 안건 토의, 기관별 협조사항 설명순으로 진행됐으며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 진주셋 1과 국제농식품 박람회,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가 끝난 후에는 참석 기관장들이 함께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가 저출생, 고령사회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주 같은 우리 가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진주에서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를 홍보하는 가족 사진, 유등축제와 월화산 숲속의 진주, 지소승산마을 등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입니다.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1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는데요. 뚜렷한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이외 대부분 지역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0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